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위에 제네시스, 벤츠, 그랜저도 진짜 많이 보이더군요. 그게 너무 대중차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아파트도 그렇게 잘 사는 곳도 아닌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보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흔하죠.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에도 G80 있습니다. 신형 G80. 그러니까 신형 G80이라면 이제 3세대 모델. 네, 이 제네시스 보는 게 정말 흔합니다. 골목에도 있고, 주택에도 있고, 하루만 동네를 가도 있습니다. 공단에도 있고, G80 널려 있어요 이게. 왜 널려 있냐? 간단합니다.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G80이랑 그랜저, 근데 그랜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 안 몰아요. 그랜저는 그래도 카푸라 보기엔 좀 논지가 있는 게, 그랜저는 약간 차 디자인 보더라도 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랜저를 보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랜저는 딱 봐도 한 40대 중반? 회사에서 부장이나 좀 임원급 분들, 이사나 상무, 그런 분들이 많이 벌어요. 에이, 님 뭐가 되지, 님은. 저분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뭐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으면 뭐가 됩니다. 근데, 과연 모든 제네시스 차주가 돈을 많이 벌까요? 그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G80은 누가 봐도 고급 세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에요. 제네시스가 뭔지는 아시죠? 현대자동차 이제 브랜드인데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만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좀 이 G80을 몬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아, 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네. 어떤 일을 하길 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이미지가 들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 일단 차값이 비쌉니다. 지금 현행 G80 모델을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 추가 시에 사도 한 6천만원 중반대 되죠. 그리고 G80도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죠. 지금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은 안 나왔지만 지금 대략적 가격을 봤을 때는 한 6천만원 중반선,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차값만 비싼 게 아니에요. 차값만 비싼 게 아니라 기름값 비쌉니다. 일단 이 모든 G80, 그러니까 이제 G80 포함해서 이 제네시스 모델은요, 차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나름 고급지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습니다. 예, 거의 모든 모델이 다 안 좋아요. 오히려 외차 연비가 더 좋습니다. 연비는요, BMW 5 시리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BMW가 차는 비싸지만 고성능 모델이 아닌 이상은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G 시리즈 같은 연비가 안 좋아. 그리고 기름값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자동차 값이랑 이제 유지비를 생각하면 아무나 쉽게 몰 수 없는 차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를 동네 허름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니 골목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이거를 좀 나이가 젊어 보이는 남자들이 많이 몰아요. 나이가 젊은 친구들. 딱 봐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20대 중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 차를 많이 봅니다. 그럼 과연 그 친구들은 차를 일시불로 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할부로 구입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할부일 겁니다. 할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할부로 구입을 해도 유지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G80 모델을 올 할부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계산기 직접 때려 볼게요. 지금 G80이 대략적으로 옵션 추가시키면 6,500만원, 취등록세 보험료까지 하면 7천만원 돈이에요. 이거를 선수금 없이 할부기간 60개월 잡고 할부금리는 5.5로 잡겠습니다. 잡고 계산했을 경우 나가는 돈이 정확하게 116만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 계산 기준은 6,500만원 올 할부로 60개월 할부기간 잡고
연금리, 캐피탈 금리를 5.5% 계산했을 경우, 캐피탈 금리보다 더 나올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 매달 이제 내야 되는 할부금이 원금이자 합쳐가지고 116만 원입니다. 거기다 기름값까지, 보험료까지 하면 차에만 나간 돈은 160, 170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차 한 대만 나가는 돈, 순수하게. 거기다 뭐 다른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원룸 월세도 있고, 뭐 식비도 있고요. 세금도 있고, 폰요금도 있고,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과연 젊은 사람이 그 능력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20대 후반 되면 사실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나이 좀 있는 분 아실 거예요. 뭐 삼성도 뭐 직급이 낮으면 평달에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300만원 초반대예요. 제 방송에 삼성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이제 분기별 성과나 연말 성과 때 돈을 받는 거지, 평달에는 사실 일반 월급쟁이하고 엄청나게 막 차이 나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예. 그나마 좋은 대기업 다니는 그 정도고, 중소기업 다니면 한 20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예. 뭐 생산직 다니면 200만원 후반에 300만원 초반.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이게. 남자들이. 왜냐,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하게 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대학교 다니다 보면 학자금 대출도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경우 도저히 차를 구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안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남자들 중에 20대 나이 중에 돈을 잘 번다? 뭔가 사업을 잘한다? 이런 건 생각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잘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죠. 괜히 사업 같은 거 했다가 막 빚져버리고, 아니면 투자 같은 거 했다가 날려버리고. 그런 케이스는 비일비재하지, 어린 나이 때 투자 잘해가지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아니면 뭐 장사 같은 거 잘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드뭅니다.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남자의 어떤 능력이나 좀 현실에 봤을 때는 저는 고급세나 도저히 몰래야 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20대나 30 초반이면요, 아바데 신형 몰기도 벅찹니다. 아니, 국산 중형세단 몰기도 벅차요. 어서세요? 중형세단 K5 이제 뭐 소나타 유라이즈 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국산차 비싸거든요. 아니 꼭 G80 비싼 게 아니라 중형 세단만 가더라도 4천 넘어요. 물론 이제 기본 옵션만 추가했지만 3천만원 초중반에 뽑을 수 있긴 한데,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게 되면 4천이 넘습니다. 4천이 넘어요. 둘 다 K5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요즘에 SUV도 많이 보이잖아요. 중형 SUV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면 4천이 넘어요. 뭐 스포티지나 이제 산타페 같은 거 가게 되면 4천만 넘어요. 차가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좋은 차를 본다. 그럼 그 사람은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 자동차 유지하는 데 돈을 다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차를 본다고 무조건 그 사람의 능력이 좋을 거라고 단연치 말라는 거예요. 물론 능력 좋은 사람도 좋은 차를 몰아요. 근데 능력 좋은 사람이 좋은 차를 몰았으면 차가 저렇게 팔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G80 진짜 많이 팔립니다. 제가 판매량 보여드릴게요. 월간 판매량.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쿠팡 엄청 심합니다. 말도 안 돼 심해요. 이게 참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거품이 심한 게, 이 자동차 월간 판매량 보더라도 심각해요, 이게. 물론 자동차 회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판매량 수리를 보면요, 일단 소렌토가 1등이에요. 소렌토가 몇 달째 1등이에요. 네, 월간 판매량 7,500대면 소렌토 비쌉니다. 소렌토 보통 하부물에 사거든요. 소렌토 하부로 뽑게 되면 4천만원 중반대입니다. 풀업을 하면 5천만 넘어가요.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 카니발이야. 카니발 7,000대. 아니 1인 가구 많은데 카니발이 왜 필요해? 이게 7인승 차 아닌가? 카니발도 옵션 몇 개 추가시키고 5천만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랜저 6,200대. 그러니까 이게 차값이 싼 게 이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싼 게 많이 팔려요. 자, 1등이 소렌토, 2등이 카니발, 3등이 그랜저, 4등이 스포티지, 5등이 소나타. 그 다음에 이제 셀토스인데, 6등이 셀토스인데, 셀토스도 엄청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7등이 산타페, 그 다음 포터, 아반떼, G70, GV70 요것도 한 4,000대.
신형 G80도 3,000대가 넘게 팔려. 매달 팔려, 매달. 이게 이번 달 말에 팔리는 게 아니라 한 3,000에서 3,500대 사이가 팔립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 보통 이 G80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옛날 체어맨. 여러분 체어맨 보면 많이 모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니면 옛날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딱 그 포지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옛날에 좋은 차였죠. 지금은 뭐 똥차긴 하지만 2000년 초반에 이거 보통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몰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차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드 덕분에 중고차 시장서 좋은 중고차 구할 수 있습니다. 카푸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리스 하시는 분들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죠. 사업이나 전문지.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좋은 중고차만 있을까 과연? 만약에 얼마 안 먹고 팔았으면 좋은 중고차 있겠지. 예. 근데 카푸어들이 뭔 거는 그런 말 있어요. 카푸어들이 뭔 차는 건들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3사. 좋은 중고차도 있겠지만 눈택이 맞는 중고차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 보통 카푸어들은요 이제 악셀레이터랑 이제 브레이크를 세게 밟기 때문에 어딘가 고장 나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에 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성능 모델. 그나마 국산차는 괜찮아. 딜러들도 요즘에 그걸 알기 때문에 독일 3사차를 잘 안 살려고 그래요. 딜러들 의외로.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딜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산차는 사지만 국산차는 왜냐하면 연식 오래 되더라도 고칠 수 있잖아요. 부품 수급도 되고. 예. 고칠 수 있는데 이제 그 독일차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즉 19054 일하는 이제 베테랑 분들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 베테랑 분들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독일차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면 그분들도 올 때마다 한숨 쉬어요. 독일차 특히 고성능 모델. 고성능 모델이 뭐냐면 M 시리즈, BMW M 시리즈 아시죠? 그 X 시리즈. X에 보면 드라이버 적힌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X 시리즈. 예, 그거. 카폴이 좋아하는 차들. 이거 자주 보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BMW 뭐 일반 차도 있겠지만 이제 앞에 M 붙은 거 있죠. M 시리즈하고 그리고 이제 X4, X5, X6 요거 있죠. 요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측에 뭐라 적혀 있냐면 뒤에 보시면 X 드라이브 뭐 30, 40 적혀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 그런 차들이 이제 막 8만, 10만 돼가지고 이제 병 나가지고 오는데 이미 병 나면 병 난 거. 이게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다 뜯어야 돼 이게. 한 가지 고장 난 게 여러 가지 고장 나야 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바꾸다 보면 이제 고민비가 많이 되죠. 그것도 고생인 거야 이게. 왜냐면 그런 고성능 차는 뭐겠어요? 이제 운전을 곱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식하게 하겠죠. 무식하게. 시내 주행할 때로 확 밟고 가겠지. 맞잖아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고성능 차는 고장이 잘 나 이게. 아 죄송해요. 제가 차를 잘 몰라. 예. 그러니까 X드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M 시리즈 같은 거. 예. 근데 고성능이 아니라 하더라도 4륜이라 해도 고성능차로 몰아요. 원리. 고성능을 몰면 안 되는데 고성능차도 몬단 말이야 이게. 이 문제는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고성능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는 있기 때문에 고성능차도 몬단 말이야.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세요? 오래 못 가고 빠개지겠죠 이게. 빠개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고성능이 아닌데 고성능차도 몬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미니카 있지 미니카. 이 고성능이 고장 잘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미니카도 있잖아요. 막 그 모터 좋은 거 쓰잖아요. 그 모터 금방 탑니다 이게. 좋은 모터일수록 빠른 모터일수록.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운전을 곱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카푸어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다면 차를 운전하면 약간 좀 이 고피풀리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곱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카푸어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다면 차를 운전하면 약간 좀 이 고피풀리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산차는 모르겠지만 외제차는 함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감가가 심하게 들어갔다. 괜히 구입했다가 나중에 탈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차를 구입하는 건 자유인데 구입하는 게 자유라는 거지 책임지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조건을 봐가면서 차를 꼭 구입했으면 좋겠고 능력이 안 되면 무리해서 차를 지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